자, 9월 고1 31번부터 갑니다. 자, 31번. 자, 웨더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웨더절, 명사절 주어죠. 명주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을 느끼든 슬픔을 느끼든 만족을 느끼든 불만족을 느끼든지 이것은 주어입니다. 결정되지 않는다. 단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연속적인 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successive, 이어지는 연속적인 순간, 인생 경험에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기분이 나쁘고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우리의 경험이 물론 기분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우리는 not blown in, 이거 어법이죠. not blown, 날아가지 않는다. not입니다. 우리는 날아가지 않는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gust of wind는 돌풍이에요. 하나의 돌풍에 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이거 이 돌풍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의 돌풍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하나의 감정이 생겼다고 그 감정의 방향으로 휙휙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야? 우리는 적응을 하거든요. 이게 핵심어입니다.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와 사건에 적응을 해요.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요. 적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개인의 어떤 기본값 수준, 기본 행복 수준이에요. well-being이니까 well-being. 그래서 디폴트, 이게 이제 핵심어입니다. 자, 어떤 감정이 슬픈 사건이 일어났고 행복한 사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슬퍼지고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개인의 어떤 기본 행복 수준으로 곧 돌아간다라는 거야. 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어입니다. 적응을 해서 기본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야. 행복했다가도 시시해지고 슬펐다가도 다시 괜찮아지고 well-being이니까 기본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살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뭐처럼 두 번째입니다. 여기 is own level이네요. own level. 그리고 이제 여기는 base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처럼 자신의 높이를 is own level. 자신의 높이를 뭐하는 찾아가는 물처럼 우리는 끌어당겨진다. 어디로 끌어당겨지냐면 기준선, 우리의 기준선으로 끌어당겨진다. 결국에는 기준선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적응을 하기 때문에 기본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고 결국에 자신의 높이를 찾는 물처럼 우리는 그 기본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자, 이제 이 얘기죠. 나쁜 소식이 있고 나면 다시 백업 좋아지고 앞들 끝.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중간 값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간다. 기본 값으로 돌아간다. 적응이 된다. 그 상황에. 자, 같은 얘기입니다. 첫사랑의 이 유포리아는 행복감이에요. 첫사랑의 행복감이 당연히 계속하겠어? fade, 약해지는 거죠. 이 fade라는 건 희미해진다, 약해진다 이런 뜻인데요. 첫사랑의 행복감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거 어법이죠. 이거 문장 암기하십시오. 소동사 주어입니다. 자, 5번에 나오는 소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문법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does는 phase라는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breakup은 결별이에요.
결별의 절망감, despair. 결별의 절망감 또한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기쁨은 좀 이따 사라지게 되고 슬픔도 좀 있으면 사라져. 왜? 중간값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이게 문장 암기 꼭 해두십시오. 어법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문장 넣기가 있네요. 왜 문장 넣기가 있어? 이러한 경향이 뭐예요? 우리는 기본값 베이스라인으로 감정이 돌아간다. 그 얘기가 앞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6번 앞내용을 꼭 기억하고 문장 넣기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잘 목격된다. 어린아이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장난감에 대한 기쁨에 있어서 이러한 그 경향이 잘 보여진다는 얘기죠. 자, 아이들이 자기네가 오랫동안 long for, 이거는 바라다예요. 바래왔던 것, 왓절이죠. 이거를 얻었을 때 그들은 믿는다. 그들이 행복할 거다. 평생 동안, 인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 자, 엄청 기뻐하죠. 평생 동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 몇 분 동안은 행복할 거야. They are happy가 빠져있죠. 그러나 곧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어른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적응한다는 거죠. 뭐 적응을 해갖고 어디로 돌아간다? 기본값으로 돌아가고 베이스라인, 기준선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행복감은 어떻게 되겠다? fade, 약화가 되겠다. 약화가 된다는 행복이니까 약화지죠. 네, 이렇게 이제 감정이 기본값으로 내려간다는 게 이 글의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자, 불행이든 행복이든 우리는 어떻게 되고요? adjust, 적응이 돼서 어디로 간다? default,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32번. 자, 여기는 이제 prop ing죠. 이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시험범위입니다. 연기하다. 자, 비록 여러분이 prop ing예요. 자러 가는 걸 연기함에도 불구하고 prop ing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squeeze라는 거는 밀어넣기 위해서예요. 자는 걸 연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활동을 여러분의 하루 속에 밀어넣기 위해서 잠을 안 자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수면에 대한 여러분의 필요는 어떻게 된다? 압도적이 된다. 이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overwhelming. 이 수면에 대한 여러분의 필요는 압도적인이 돼서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be forced 동안 약간의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된다. be forced 동안은 이렇게 됩니다. be forced to까지예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죠? 연기는 가능해. 연기는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잠에 대한 필요가 overwhelming, 압도적으로 돼서 결국엔 여러분이 어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면에 대한 우리의 drive가 욕구입니다. 수면에 대한 욕구는 자, 이거는 표현이죠. 자, be due to 외워두세요. be due to 뭐뭐 때문인 것 같다. in part는 부분적으로예요. 자, 표현 알아두십시오. be due to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다? 화합물 때문이래요. 어떤 화합물이냐면 아데노신이라고 알려진 화합물질 때문이랍니다. 이 천연 화합물은 쌓인다. 우리 몸에 쌓이는 거예요. 피 속에 쌓이는 겁니다. 뭐 하면서 time awake 깨어있는 시간 요것이 증가함에 따라 피 속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에 들면 여러분의 몸은 분해합니다. 아데노신을. 이제 알겠죠? 깨어있으면 아데노신이 늘어나고 잠자면 아데노신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데노신이라는 분자가 바로 여러분의 몸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왓절이죠? 네, 몸이 이용하는 것. 네,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왓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항상 먼저 불완전한 문장에 쓰는 겁니다. what은 선행사 없고요. 요거는 부목입니다. 요건 부목. 부목. 여러분이, 자, 불완전한 문장 표시가 좀 명확하지 않네. 자, 여러분의 몸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To keep track of. 요거는 추적하기 위해 잃어버린 수면을요.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 trigger.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부목이네요. 잃어버린 수면을 추적하고 필요할 때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분의 몸이 이용하는 것 왓절입니다. 그게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해됐죠? 아데노신이 이제 계속 쌓여있다라는 거는 깨어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자야 되고요. 아데노신이 줄었다라는 건 이제 많이 잤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만 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데노신과 다른 물질의 accumulation, 축적이에요. 쌓인다는 뜻입니다. 단어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 축적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요거 자, 어휘입니다. less than optimal amount of sleep. 옵티멀이 최적화된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적화된 수면 이하, 최적화된 수면량 이하의 몇 밤을 자고 나면 옵티멀이 최적화예요. 다시 최적화된 수면량 이하, less than이니까요. less than optimal amount of sleep. 최적화된 수면량 이하로 며칠 밤을 자고 나면 여러분은 어때? 잠을 못 잤으니까 여러분은 뭐? sleep debt 핵심어입니다. sleep debt 수면에 빚이 쌓이는 거예요. 수면 빚이 쌓입니다. 어떤 빚이야? 나중에 네가 뭐 해야 될 빚이에요. 메이크업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갚아야 할 수면빚. 뭐 하는 걸 통해서 평상시보다 어떻게 자야 돼요? 더 많이 자야죠. 빚이 쌓였으니까 평소보다 더 오래 자는 걸 통해서 오래 자는 거에 의해서 뭐 해야 할? 갚아야 할 수면빚. 연결됐죠? 자, 옵티멀. 이상적인 최적화된 수면량보다 적은 양으로 며칠 밤을 자게 되면 여러분이 갚아야 할 수면 빚이 쌓입니다. 어떻게 갚아요? 더 오래 자는 걸 통해 평소보다요. 이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메커니즘 문장을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자, 이러한 built-in 요거 단어죠. 내재된 이렇게 내재된 분자의 피드백 때문에 이 분자의 피드백이라는 거는 아데노신 말하는 겁니다. 아데노신의 피드백 덕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동명사의 관용 표현 시험범입니다. 여러분들은 become accustomed to ing 꼭 알아두세요.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뭐에? less sleep, 적게 잠을 자는 것이에요. 뭐보다?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이거 문장 암기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은 그 less sleep, 여러분의 몸이 그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자는 것에 적은 잠을 얻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데노신이 몸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우리 몸에는 그런 built-in 피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재된 피드백이 있는 거야. become accustomed to ing요. 더 적은 수면을 얻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요거 우리 7번에는 become accustomed to ing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결국 수면의 부족이 어때요? 몸에 이제 아데노신으로 인해서 catches up with you. 당신을 따라잡게 된다.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수면 부족에 어때요? 진다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수면 빚을 갚게 된다. 이런 속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캐처업 이즈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건 안 나올 거고요. 자,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정리한다면 자, 우리는
이렇게 잠을 못 자, 수면 부족한 현상이 생기면 그게 바로 수면 빚이 되고 결국에는 어때? 평소보다 더 오래 자서 빚을 어때야 돼요? 빚을 갚게 된다. 네, 갚게 돼. 이게 이제 수면 부족의 메커니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자, 불확실성을 이게 목적어고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오형식인데요. 이게 지금 make 목적어 형용사인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불확실성을 어렵게 만들어. 뭐 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이해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중 멤버가. 그래서 이거는 부형수가 나온 겁니다.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 근데 누가 이해해? 대중 멤버가.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앞에 의미상의 주어 for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make 목적어 형용사 다음에 for to까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대중 멤버들이 이해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답을 제가 써봤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이다. 그 불확실하다라는 말, 그거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자,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1km 10의 8이라니까 1 다음에 8이 공이 8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4,959만 7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디가 없다? 100단위가 없어요. 100단위를 모르는 거야. 한 번 더. 1억 4,959만 7천 킬로미터예요. 자, 1억 4,959만 7천. 됐죠? 그래서 100단위를 모르고 이 정도만 했는데, 자, 이거는요 1년 중 하루에 측정된 어느 한 시점에 측정된 거리예요. 1억 4,959만 7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대요. 자, 이거 어때 보여요? 되게 정확해 보이는데요. 자, 정확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6자리의 어떤 디짓, 숫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6자리의 숫자를, 디짓이라는 거는 그 6자리의 유효한 숫자.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1억 4,959만 7천까지 썼으니까요. 숫자 6개를 쓴다라는 것은 의미한다. 나 거리를 to an accuracy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고는 알고 있어. 어떤 정확성이야? one part in a million. 나는 100만 분의 1 정도의 정확성으로는 알아.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태양까지 거리를 이렇게 숫자 6가지를 쓴다라는 건. 자, 이제 연결사입니다. However, 그러나 이 문장 넣기도 있고요. 연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 다음 숫자, 이 다음 숫자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100단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00단위. 야, 7,000km면 그 다음에는 뭔데? 100단위 숫자가 뭐 할 경우에 불확실하다면 안 밝혔잖아. 1000단위만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거는 의미한다. knowing the precise 이렇게 돼 있죠. 그 태양 지구까지의 거리를 정확한 precise 정확한 거리를 안다는 것에 있어서 뭐가 불확실성이 이것도 어휘예요. 전부 다 더 크다. 뭐보다? 거리보다. 어디부터 어디야? 그거 뉴욕부터 시카고까지의 거리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뉴욕과 시카고가 대략 1000km예요. 그러니까 이건 7000km 100단위를 모르기 때문에 이 100단위라는 거 999km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뉴욕부터 시카고까지의 거리보다 더 오차가 클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숫자인데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다? 100단위를 모르기 때문에 뉴욕부터 시카고까지가 1000km니까 이 정도만큼의 거리에 오차가 있다라는 거야. 불확실성이 더 클 수 있다. 자, 내용이 이해되죠? 자, 한 번 더. 1000단위까지만 거리를 밝혔기 때문에 100단위를 몰라요. 그래서 이 100단위를 모르는 불확실성은 뉴욕부터 시카고까지의 거리보다 그 오차가 더 클 수 있다. 여기 1억 4,959만 7천 요 100단위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정확한 것 같지만 이게 100단위의 킬로미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상대적으로는 또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죠. 자, whether or not 이렇게 whether or not 이 명사절이고요. 문장 암기. 자, 이 인용된 숫자가 정확하든 아니든 이렇게 외도절입니다. 인용된 숫자가 정확한 거인지 아닌지는 주어 역할이죠. 그러므로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왓절 나와 있네요. 시험 문제입니다. 왓절 문법 문제죠. 여기서 당연히 do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intend to do 하려고 하는 것. 내가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됐죠? 정확성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 숫자로. 그래서 상대적이다. 내가 만약 신경 쓴다면, 1 minute 몇 시에 the sun, 태양이 뜰지 내일 이거에만 신경 쓴다면 여기서 인용된 그 숫자 1000단위까지만 나온이에요. 1000단위까지만 나온 그 숫자는 괜찮다. 하지만 내가 이 새틀라이트 위성이야. 인공위성. 네. 인공위성을 보낸다면 어떤 위성이에요? 태양 주변에 궤도를 돌다. 태양 주변의 궤도를 돌 인공위성을 보낸다면 그러나 나는 알아야 한다. 거리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7,000단위까지만 알아도 충분한데 인공위성을 보낼 거면 더 정교하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데이터라는 게 목적, 용도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성이 상대적인 거구나.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그 숫자라고 할게요. 데이터가 아니라. 자, 숫자의 정확성은 사용 목적에 따라 상대적이 됨. 이거는 정확성도 되고요. 불확실성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정확하냐 불확실성 하냐, 그러니까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숫자의 불확실성은 사용 목적에 따라 상대적이다. 정확성, 불확실성 뭐 둘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문에는 이걸로 나왔네요. 불확실성으로. 숫자가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상대적이야. 자, 34번. 자, 미국의 저널리스트 리처드 하인버그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인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반 시설 그거 만들 때 있잖아. 뭐 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부목이죠. 야, 너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 기반 시설 만들어야 되잖아. 그럴 때 우리 실제로는 엄청 커다란 그런 변화 프로젝트 하나에 우리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럼 이 거대한 그 변화 프로젝트, 맞아,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태양 패널과 풍력 터빈, 이 터빈이라는 건 바람개비 말하는 겁니다. 태양열을 만들어내는 판넬과 풍력 터빈 이외에도, 이너레이션 2가 뭐뭐 이외에도죠.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대안이 되는 transport. 여기는 교통 기반 시설. 그리고 농업 procedure, 농사를 짓는 절차. 그리고 산업 과정. 그러니까 대안의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쓸 거면은 뭐도 바꿔야 한다? 그냥 내용만 알아두는 거야. 교통 기반 시설도 바꿔야 되고, 농업 절차도 바꿔야 되고, 산업 과정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변화, 전환, 이러한 전환은 일어날 수 없다. 화석연료 없이는, 이게 핵심어예요. 자, 이게 글의 주장입니다. 문장 넣기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업 절차를 전체를 다 바꾸려면 화석연료 없이는 이게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지? 예를 들면 이거 앞 내용에 대한 예시예요. 왜 화석연료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시멘트 말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철강 요소, 이거를 생산을 하려면 뭘 필요로 한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어떤 에너지냐면 가능한 에너지야.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예요. 생산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야 돼. 뭘 가지고서? 화석 에너지를 가지고서 생산 가능한 에너지.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거야. 재생 가능한 시설을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통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농업 절차도 만들어야 되고, 산업 과정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다 콘크리트로 만들고, 쇠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다? 결국에는 화석 에너지에서 생산 가능한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자, 태양 파넬의 생산은 필요로 한다. 희귀한 scarce, 희귀하고 expensive, 비싼 미네랄, 광물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희토류라고 하죠. 이 광물은 뭐 되어야 한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핵심어예요. 화석연료의 특징은 어때요? 땅에서 캐야 되는 거야. 발굴되어야 한다. must be. 문장, 이거 어법도 있고요. 단어도 알아두십시오. 결국에는 화석연료의 특징은 또 땅에서 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땅에서 캐려면 화석연료를 또 이용해야죠. 트럭이든 뭐 드릴이든 채취선이든 탄광이든 화석연료를 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희토류가 필요한데, 희귀광물을 캐내려면 어때? 화석연료가 또 필요하게 된다. 결국에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네, 연결사 좋네요. 그러므로 연결사 the harder, 더 우리가 renewable, 이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the faster, 더 빨리, 여기가 요거 fossil energy, 화석 에너지의 건설 과정을 위해서 더 빨리 우리는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게 된다. 뭐 더비교급 기본이니까 그냥 독해만 하자. 더 열심히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향해서 다가갈수록 더 빨리 우리는 화석연료를 이용해야 한다. 자, 화석연료라는 거는 비쌀 뿐만 아니라, 자,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뭐하는, 이거 어휘 외워둬야 돼요. undermining. 화석연료라는 게 사실은 온실가스를 많이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훼손하는 요소가 된다. 우리의 노력이요. 어떤 노력? 이거 온실가스 배출이에요. emiss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훼손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undermining 단어 알아둬야 돼요. 하인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 에너지 기반 시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에너지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짓는 그 비용은 seldom, 이것도 외워둬야 돼요. 어휘 외워둬야 됩니다. 거의 계산이 안 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요거 transition proposal, 요거는 이제 전환 제한, 에너지 전환을 말하는 거잖아. 어디에서 우리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해야지.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런 전환 제한에 있어서 사실은 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은 뭘 말하는 거야? 화석 에너지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화석 에너지 비용은 거의 계산이 안 돼 있다. 사실 이 에너지 전환 제한이라는 것은 단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에너지 공급 요구사항에만. 이 에너지 공급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에너지 공급 요구사항이라는 건 짐작건데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는 온난화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해.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해. 이것만 강조한다는 거야. 우리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해요. 라고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즉 화석 에너지에 대한 비용은 거의 계산이 안 된다. seldom. 이렇게 한 논리가 맞죠? seldom 알아두시고요. 이거 undermining 알아두세요. 화석연료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훼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인 겁니다. 무작정 친환경으로 갈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이러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화석연료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를 말하는 겁니다.